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광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일상생활 그 수행 공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사찰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오면서 그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쭉 살펴봤을 때 그 예외 의식 공간, 소위 이제 정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특별 수행 공간으로서 이제 선원, 유런, 또 강원, 요즘에는 승가대학이라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공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그 일상생활의 그 수행 공간, 이러한 그 공간이 사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금산사 사찰 공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면에 지금 미륵전, 오른쪽에 그 대적광전, 그리고 왼쪽에 그 디귿자 형식으로 쭉 지금 전개되어 있는 곳들이 그 소위 그 생활 공간, 흔히 그냥 요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스님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주자와 움직일 때나 멈출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의묵동전 말을 할 때나 침묵을 할 때나 또 막 이렇게 동적인 생활이나 정적인 생활이나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스님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도량이라고 해야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는 곳마다가 처처가 다 도량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행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을 말하자면 우리가 구분하고 또 소임에 따라서 거처하는 공간이 구분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배나 의식의 공간은 전 대중들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선원이나 강원, 유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스님들끼리 같이 생활하는 공동 수행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개인적인 생활 수행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초창기에 그 살펴봤던 사찰 영역,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범의사 영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붉게 보이는 공간들은 우리가 흔히 그 예배 공간에 해당됩니다. 예배 의식 공간.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구분되는 말하자면 평지가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 공간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녹색의 부분이 지금 수행 공간, 공동 수행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지금 남색에 가깝게 이렇게 보이는 공간들이 말하자면은 요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요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다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만은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좀 왔다 갔다 중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해인사 같은 경우 입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인데 일주문에서부터 쭉 올라오죠. 그런데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배 의식 공간이 이렇게 지금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장경각, 소위 법보전이 있고 수다라장이 있고 하는 이제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수행 공간, 이게 이제 관음전을 비롯한 말하자면 강원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궁현당, 둘 다 이제 강원, 승가대학 영역이 되겠고요. 선원, 유로는 이쪽으로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 영역이 선원으로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요사의 성격, 말하자면은
주지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지금 영역이 되어 있고, 뒷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뭐 종무소를 비롯한 일반 요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승부정찰, 송광사 같은 경우는 더욱 그것이 많은 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일주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중앙 부분이 소위 예배 의식 공간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대웅부전 뒤쪽이 선수행 공간, 이쪽이 경학을 연구하는 승가대학의 공간.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일종의 요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저 중앙 위쪽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배 의식 공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이 따로이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있고, 역시 승가대학 강원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무소 영역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종무소 영역이 별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역시 해행당이라고 하는 요사 성격들이 쭉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서지전이라고 해서 노스님들 휴양하고 쉬시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약간의 별원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공간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네 사찰의 영역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다시, 스님 개개인이 수행을 하는 일상생활 수행 공간이 사찰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소위 이제 종무소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종무소는 소위 종무행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찰에서는 그것을 종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무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사찰,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종무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무소는 사찰의 각종 살림살이에 관계되는 업무나 또 스님네들의 신상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등 사찰의 사무처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편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뭐 이러한 종무소가 크게 이렇게 따로 영역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반 사회와의 어떤 격리된 생활이라든지 분리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재산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져서 많은 업무를 이제 사찰에서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기 세무라든 어떤 직제를 갖게 되고, 거기에 책임을 맡은 스님들이 또 소임을 맡아서 말하자면 같이 회의도 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간이 소위 업무 처리 공간, 종무소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사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종무행정이나 또 종무원들의 역할, 또 어떻게 그 임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궁금증의 일부분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우리 조계종의 이제 경우를 보면요, 제일 위에 종단의 최고 어린인 종정 스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종정 스님 예하 아래에 소위 원로 스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로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정 예하와 원로회의 원로연 스님들이 상부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고,
이 원로위원 스님들은 출가하신 지가 45년 이상, 또 세납, 세속의 연세가 65세 이상이 돼야만 원로위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는 17분에서 25분 이내에 이렇게 조계종 원로 회의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아래에 이제 그 우리가 상권분립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입법기관, 법을 세우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 중앙종회입니다. 중앙종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의 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이 있고, 또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호계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최고 책임자가 이제 중앙종회의 종회의장, 총무원의 총무원장, 호계원의 호계원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그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입니다.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에 종회 사무처도 있고, 또 원로의 사무처라든지 이런 이제 호계 등등이 전부 다 거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 외에 이제 출가자나 재가자의 그 수계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 외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원, 그 다음에 포교를 관장하는 포교원이 별도로 독립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최고 어른은 전계대화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포교원과 교육원은 포교원장, 교육원장 스님이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이 중에 이제 그 총무원 아래에 각 교구 본사가 있고, 본사 아래에 말사가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본사 경우에는 총림인 본사가 있고 일반 본사가 있죠. 그래서 총림인 경우에는 최고어른이 방장 스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교육인 경우에는 최고어른이 조실 스님이 되시고, 행정 총책임은 주지 스님이 맡으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의계의 최고 기관은 무엇인가? 기관 자체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중에 모든 스님이 다 동참하는 소위 그 산중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중총회에서 말하자면 통과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주지 스님 이하 종무회의라는 게 있어서 일반 사무들은 전부 다 종무회에서 처리합니다만은 큰 일들은 소위 그 산중총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조금 간단하게 도표를 제가 그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그 종정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원로 회의가 있습니다. 원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로회 밑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정확합니다. 이 중앙종회, 그 다음에 총무원, 호계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호계원, 그래서 이제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장, 그 다음에 호계원장,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아래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계단은 그 출가자의 수계도 전부 다 관장되지만 재가자의 수계까지도 사실은 이 계단에서 전부 다 관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 4, 7정이라 해서 나중에 계율을 짚을 때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3분의 큰 스님과 7분의 증명을 하시는 큰 스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최고 어른은 직접 계를 이렇게 주시는 소위 그 전계대화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계대상 밑에 뭐 갈마 아사리, 교수 아사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아사리란 말은 그 스승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사리란 말은 인도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분의 증명,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무원 아래에
이제 그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에는 이제 지금 뭐 그 고불 총림, 또 해인 총림, 또 덕숭 총림 이런 식으로 총림을 가지고 있는 본사가 있고 일반 소위 그 본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총림일 경우에는 방장 스님, 방장 스님이 최고 어른이시고 그냥 일반 본사일 경우는 조실 스님이 최고 어른이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행정 최고는 주지 스님 이하 나중에 3직 내지 7직으로 가는 이러한 그 부분이 있고 바로 이 본사 아래에 말사라고 해서 여러 사찰들이 그 지역의 여러 사찰들이 본사의 말하자면은 그 감독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본사에 상정을 해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소위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의 모든 그 의결은 산중총회라고 해서 그 산 내에 모든 스님들이 다 산중총회의 참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해당되는 그런 의결을 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과반수 투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됩니다만은 예전에는 거의 만장일치 끝끝내 최후까지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형식의 회의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